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아끼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호방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절약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나이 들수록 오히려 아낌없이 써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닌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무형의 보물들 말입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평균 수명은 늘어나 우리 세대는 100세를 바라보는 장수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아끼고 졸라매며 살게 됩니다. 오늘의 작은 낭비가 나중에 큰 후회로 돌아올까 두려워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돈과 물질을 아낀다고 해서 정작 삶의 질까지 줄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불을 증식시키는 특별한 것들은 나이 들수록 더 아낌없이 써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나이 들수록 오히려 풍성하게 아낌없이 써야 하는 5가지 삶의 보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것들은 쓸수록 늘어나는 신비한 재산이자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보물들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또 얼마나 너그럽게 나누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감사의 말.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말을 입 밖으로 내고 있을까요? 아마도 생각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은 더욱 아낌없이 써야 하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얼마 전 아내와 함께 동네 복지관에서 점심을 먹는 일이 늘었습니다. 영양사가 꼼꼼히 계획한 식단에 따라 적절한 양의 건강한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매일 식사를 준비하고 배식하고 설거지까지 해주시는 분들은 다름 아닌 우리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입니다. 봉사를 받아도 시원찮을 나이에 오히려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 분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줄을 서서 배식을 받으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건네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식판을 받아 자리로 가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분들의 수고가 있기에 우리가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감사의 말은 듣는 이에게는 작은 인정이지만 전하는 이에게는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함의 역설이죠. 감사를 표현할수록 우리 자신이 더 행복해집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에 만족도와 행복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타인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무뎌진 감성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작은 친절에도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님께, 마트 계산원에게, 아침 신문을 가져다주는 배달원에게,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게까지 일상의 모든 순간에 감사함을 표현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감사의 말은 나이 들수록 더욱 아낌없이 써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우리 삶에 풍요로움을 더하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미소를 지으며 건네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두 번째, 칭찬과 응원. 나이 들면서 우리는 점점 비판적이 되기 쉽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며 쌓인 경험이 때로는 타인의 부족함을 더 빨리 발견하게 만들죠. 요즘 젊은이들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비판이 입에 붙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칭찬하고 응원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자존감과 긍정의 마음이 가득하다는 증거입니다. 칭찬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는 눈과 그것을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사실 누군가를 칭찬하고 응원하는 것보다 흠을 찾아 비난하고 뒷담화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기 싫지만 남의 험담을 나누는 것보다 재미있는 대화도 드물죠. 하지만 이런 말들을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메마르고 황폐해집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독하면 그 독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법입니다. 자존감이 높고 긍정적인 사람의 입에서는 향기로운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타인의 작은 노력도 알아보고 미처 본인도 모르는 장점을 발견해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넵니다. 그리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할 수 있어요, 당신을 믿어요 라는 응원의 말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향기 나는 말을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찾아오고 자녀와 손주들도 멀리서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타인을 향한 칭찬과 응원의 말을 아낌없이 써보세요. 손주의 서툰 그림에도, 배우자의 작은 변화에도, 이웃의 소소한 친절에도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깊어질 것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넓은 시야와 더 깊은 이해로 타인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아낌없이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지혜가 아닐까요? 세 번째, 운동 시간. 나이 들수록 아끼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운동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멀쩡했던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찰 때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라는 말로 자신을 위로하며 점점 움직임을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나이 들수록 운동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년층 중 꾸준히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전체의 5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10명 중 5명만이 운동이 주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 50%는 운동 부족으로 인한 각종 질병과 씨름하며 약에 의존하고 없는 돈에 병원비까지 지출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간이 없어서, 귀찮아서, 비용이 부담돼서, 혹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운동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운동은 단순히 몸매를 가꾸거나 질병을 예방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운동은 우리의 뇌에도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촉진하며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 우울증과 불안감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꼭 비싼 헬스클럽에 등록하거나 복잡한 운동기구를 구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20분씩 걷기,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하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 등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운동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태에 맞게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는 70세에 처음으로 요가를 시작한 분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동작도 어려워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20대 못지않은 유연성을 갖게 되었고
만성적이던 허리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종종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고 아쉬워하십니다. 나이 들수록 운동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내 몸과 마음을 위한 시간을 아끼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운동은 분명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책 읽기. 나이 들면서 우리는 종종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을 포기하곤 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삼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제한하며 익숙한 것만 반복하는 안전한 삶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마음의 생태계를 단일 작물로만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다양성이 없는 생태계가 지속 가능할 수 없듯이 새로운 생각과 지식이 유입되지 않는 마음도 점차 활력을 잃게 됩니다. 책 읽기는 우리 마음속 생태계를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통해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여행하고 다른 시대와 문화의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우리의 사고를 유연하게 만들고 창의력을 자극하며 삶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줍니다. 책 읽기는 또한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읽기는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복합적인 활동으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을수록 뇌의 더 넓은 영역이 자극을 받게 되므로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싶어도 눈이 침침해서 쉰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책 읽기를 망설이시는데 이럴 때는 오디오북이나 큰 글씨로 인쇄된 책, 태블릿 등의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어려운 책보다는 쉽게 쓰인 교양서나 소설부터 시작하는 것이 지속적인 독서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독서에서 얻는 지혜와 통찰이 더 깊어진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 읽었던 책을 나이 들어 다시 읽으면 전혀 다른 책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경험이 책의 내용과 만나 더 풍부한 의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지식의 폭을 넓히면 더 넓은 세상을 보는 젊은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책 읽는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세요.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값진 투자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꿈과 도전.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종종 이제 나이가 들어서 라는 말로 시작하는 변명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 할 때 또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시작하려 할 때마다 나이를 핑계 삼아 주저하게 되죠. 하지만 진정한 나이는 달력에 표시된 숫자가 아니라 꿈과 도전을 포기했을 때 시작된다고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새로운 꿈을 품고 도전하는 것만큼 우리를 젊고 활기차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때 우리의 뇌는 활성화되고 인생에 대한 흥미와 열정이 되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꿈과 도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늦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은 지금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 생활 때와는 달리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오랜 삶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와 인내심이 새로운 도전에 큰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위대한 업적들이 노년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모두가 세계적인 성취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꿈과 도전을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향해 작은 걸음이라도 내딛는 용기입니다. 평생 악기를 배우고 싶었다면 지금 시작해 보세요. 외국어에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배워보세요. 여행을 좋아한다면 그동안 가보지 못한 곳에 도전해보세요. 많은 연구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도전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인지 능력도 더 오래 유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꿈과 도전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꿈을 꾸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꿈과 도전이 있는 삶은 나이를 잊게 하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나이들, 더 아낌없이 쓰는 삶의 기술.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 들수록 오히려 아낌없이 써야 하는 5가지 삶의 보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의 말, 칭찬과 응원, 운동시간, 책 읽기, 그리고 꿈과 도전. 이 5가지는 쓸수록 더 풍요로워지는 특별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 듦을 상실과 쇠퇴의 과정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감소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점점 더 작은 세계로 움츠러드는 것으로 여기죠. 하지만 나이 듦은 또 다른 형태의 성장과 확장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능력은 감소할지 몰라도 지혜와 깊이, 그리고 삶의 가치에 대한 이해는 오히려 더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삶을 즐기고 의미를 찾아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노년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가 넘쳐나고 실제로 신체적 제약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듦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갈지는 상당 부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축복임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칭찬과 응원의 말을 아낌없이 전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 보세요. 귀한 내 몸을 위해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하는 시간을 가지고 책을 통해 마음의 지평을 넓혀보세요.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나이를 숫자로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달력에 표시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 그리고 삶을 대하는 방식이 진정한 나이를 결정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이 들수록 물질적인 것은 더 아끼더라도 이런 마음의 보물들은 오히려 더 아낌없이 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아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나이 드는 비결이 아닐까요? 흐르는 물처럼 세월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덧 거울을 보면 젊은 시절의 모습은 희미해지고 주름과 은발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청춘의 열정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때면 지나온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노년의 시간을 더욱 값지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가치관과 관습도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와 지금은 많은 것이 다릅니다. 결혼의 의미, 부모와 자녀의 관계, 노후를 바라보는 시각까지 모두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바쳐 지원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긴 여정 끝에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면 부모로서는 더없이 기쁜 순간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혼사를 앞두고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는 자리는 서로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서 서로의 가치관과 인품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자녀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거나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점점 쌓이는 실망감은 결국 관계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에서 비롯됩니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녀가 평생을 함께할 상대방과 그 가족이 우리 자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 과감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생 일구어 온 재산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시간, 어려움 속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원칙,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진정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유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후에는 누구나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바쁜 일상에 쫓겨 자주 찾아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문득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부담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독립적인 노후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평생 모아온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작은 역할을 맡아 활동하는 분들을 보면 눈빛이 다릅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활력과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이에서 간섭하면 부담을 줄 수 있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소통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언을 구하면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를 나누되 최종 결정은 그들에게 맡기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산업화의 격변이를 겪으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자신의 꿈보다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 시절을 지나왔기에 때로는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퇴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변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온 우리의 경험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하는 세태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인생의 황홀기에 접어들면 문득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후회는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일 뿐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자녀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선택을 할 때도 있고 열심히 준비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세대는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 왔습니다. 그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 끝에 자녀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면 더 없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의 성공이 곧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체력이 점차 떨어지고 크고 작은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면 자연스럽게 의존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관리는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독립적인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입니다. 또한 정신적인 건강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만나는 새로운 인연들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채우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후회에 머물기보다는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어느 시대나 존재해 왔습니다. 젊은 세대는 변화를 추구하고 기성세대는 전통과 안정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가 반드시 갈등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젊은 세대에게 귀중한 지혜가 될 수 있고 그들의 새로운 시각은 우리에게 신선한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특히 결혼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좋은 짝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의 조건이나 물질적인 요소보다는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인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비 사위나 며느리를 맞이할 때는 그들의 가족 문화와 가치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이해와 양보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이 결여된 관계라면 미래에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인연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를 선택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구어 온 삶의 궤적은 각자 다릅니다. 어떤 이는 화려한 성공을 이루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조용히 평범한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보다는 인간 자체의 존엄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노후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유함은 물질적인 것만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따뜻한 가족 관계,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 건강한 신체와 정신, 이런 요소들이 모여 진정한 삶의 풍요로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에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이런 다양한 자산들을 균형 있게 갖추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노인에 대한 시선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늙었다는 표현 자체에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든다는 것은 인생이라는 여정을 더 많이 경험했다는 증거일 뿐 가치의 저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노인들은 사회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때로는 젊은 세대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자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오히려 이런 차이가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관계는 젊은 시절과는 다른 모습을 띠게 됩니다. 자녀들은 독립하여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우리는 그들의 삶에 간섭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의 형태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감은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존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과거의 아쉬움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축복임을 깨닫고 작은 일상의 행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속도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이 시기에는 그동안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에 도전하고 항상 하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꿈을 실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급변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땀 흘려 일해왔습니다. 그런 역동적인 시대를 살아온 우리의 경험은 그 자체로 귀중한 역사입니다. 이런 경험을 젊은 세대와 나누는 것은 단순한 추억 공유를 넘어 미래를 위한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노년기에는 친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비슷한 경험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년배 친구들과의 교류는 큰 위안과 즐거움을 줍니다. 함께 차 한 잔을 나누며 대화하고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고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관계는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친구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교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배움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노년기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 건강에도 좋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에 도전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등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를 넘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한계를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점점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현재의 상태에 맞는 방식으로 삶을 조정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고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노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손주들에게는 부모와는 다른 차원의 사랑과 지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조급함 없이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풍부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은 손주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이런 세대 간의 연결은 가족의 역사와 가치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결국 자신을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중에는 후회되는 결정도 있고 자랑스러운 선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이든 그것이 우리를 현재의 위치로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선택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축적된 지혜는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자산이 됩니다. 인생의 황홍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나온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년의 삶을 값지게 만드는 비결은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유연하게 적응하는 자세,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 작은 행복에 감사하는 마음, 이런 요소들이 모여 풍요로운 노년을 만들어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은 이런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삶은 끝없는 배움의 여정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여정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지혜와 통찰력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노년입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고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며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끝까지 빛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가치관이 그 선택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성 있는 선택들이 모여 의미 있는 노년의 시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지혜는 결국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나이는 마음가짐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열린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끝까지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